데카메론.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두 명의 정부와 동시에 즐길 이사벨라 부인. 온갖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 우리의 시의 젊고 아름다우며 신분이 높은 이사벨라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인은 돈 많고 인물도 훌륭한 기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같은 것만 먹으면 실증을 일으켜 색다른 것을 먹고 싶어하는 법이라, 이 부인도 남편에게 실증을 느끼고 출신은 좋지 않지만 품위 있고 예절 바른 레오네토라는 청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쪽에서도 그녀를 좋아했는데, 아는 바와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 을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지없이 우아한 사람이라 람베르투치오라는 기사도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를 천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불쾌하게 생각하고 선물을 산더미처럼 줘도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몇 번이나 사람을 내세워 그녀에게 뜨거운 정을 호소했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상당히 권세 있는 기사라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무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고 사람을 통해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부인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없이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사벨라 부인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시골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으로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말을 타고 며칠 동안 다른 지방을 다녀오게 되어 레오네토에게 이를 알려 별장으로 오게 했고, 그는 크게 기뻐하며 당장 달려왔습니다. 한편 람베르투치오도 이사벨라 부인의 남편이 어디 다니러 갔다는 말을 듣고는 금방 부인의 집으로 말을 타고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의 하녀는 그를 보자 레오네토와 같이 침실에 있는 부인에게 가서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 람베르투치오님이 혼자서 오셨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자 앞이 캄캄해졌는데 그가 몹시 두려워 레오네토를 향해 미안하지만 람베르투치오가 돌아가기까지 침대의 커튼 뒤에 숨어 있으라고 애원했습니다. 레오네토도 부인 이상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녀는 람베르투치오를 안내하라고 하녀에게 일렀습니다. 하녀가 대문을 열자 그는 앞마당에 말을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부인은 층계 위에서 웃는 얼굴로 정답게 인사를 하고 무슨 볼일로 오셨냐고 물었는데 람베르투치오는 부인을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주인께서 나가셨다기에 잠시나마 그대와 함께 즐기고. 이어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사랑의 행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뜻밖에도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녀는 집 근처에서 주인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마님, 나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벌써 앞마당까지 오셨을 겁니다. 부인은 하녀의 말을 듣자 집 안에는 두 사나이가 있고 앞마당에는 람베르투치오의 말이 메어져 있어 그를 숨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낯빛이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침대에서 뛰어내려 결심한 듯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구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단검을 빼들고 화가 잔뜩 난 무서운 형상으로 잘 들어뒤라. 난 내 놈을 어디서든 붙잡고야 말 테니라고 외치면서 층계를 달려 내려가십시오. 만약 그때 남편이 당신을 말리든가 무엇을 물어보든가 하더라도 지금 그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을 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람베르투치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단검을 빼들자 이제까지의 피로와 갑작스럽게 돌아온 주인의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앞마당에서 말을 내려 낯선 말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미심쩍게 여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람베르투치오가 층계를 뛰어내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과 무서운 모습에 놀라 웬일이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람베르투치오는 그를 본 채도 않고 등자에 발을 걸어 훌쩍 뛰어오르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 너를 반드시 붙잡고야 말 테다라고 외치면서 쏜살같이 말을 달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층계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주인은 무슨 일로 람베르투치오가 저렇게 화가 나서 야단이냐고 물었고, 부인은 침실로 돌아가
레오네토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런 무서운 꼴은 정말 처음 당했어요. 지금 여기 알지도 못하는 젊은 남자가 도망쳐 들어오더니 이어 람베르투치오님이 단검을 빼들고 쫓아오지 뭐예요. 마침 이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젊은이는 와들와들 떨면서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잡혀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당신은 누구며 무슨 사정으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람베르투치오가 배신자는 어디 있느냐 하고 층계를 올라왔어요. 나는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그를 못 들어오게 했지요. 그분은 원래 예절 바른 분이라 자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알자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당신이 지금 보신 것처럼 아래로 내려갔던 거예요. 참 잘했소. 당신, 글쎄 우리 집에서 살인이라도 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소. 원참, 람베르투치오 씨가 젊은 사나이를 쫓아 여기까지 뛰어들다니 추태도 이만저만이 아니로군.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말하고 그 젊은 사나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자기도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주인이 큰 소리로 여보, 젊은이 어디 있나? 이제 괜찮으니 나오지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던 레오네토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커튼 뒤에서 나왔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람베르투치오 씨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아닙니다, 주인님. 절대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정신이 돌았던지 뭔가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글쎄 댁의 근처 길에서 나를 보자 갑자기 단검을 빼들고 이 배신자야 죽여줄 테다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까닭을 물을 겨를 조차 없이 꽁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댁으로 도망쳐 들어왔던 것인데 신의 자비와 이 고마우신 마님 덕분에 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도록 하지. 무서울 건 없으니까. 내가 자네네 집까지 바래다 줌세. 그가 왜 자네를 죽이려고 했는지 나중에 그 경위를 잘 알아보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셋이 식사를 한 다음 청년을 말에 태워 피렌체에 있는 그의 집에까지 무사히 바래다 주었습니다. 청년은 부인의 지시에 따라 그날 밤 은밀히 람베르투치오 씨를 찾아가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앞으로의 일, 즉 각자 사랑을 나눌 날짜나 시간 등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아내에게서 놀림당했다는 것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2명의 정부와 동시에 즐긴 이사벨라 부인이었습니다.